죽음으로 가는 아우슈비츠행 기차는 영원할 것 같은 나치들의 환희였습니다. 기차 안에는 나라 없는 한 민족이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그들은 유대인. 그들이 죽어야 할 제목은 그저 유대인. 그들은 나라가 없었지만 살고 있는 이방 나라 주민들을 테러를 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한 가정을 폭력적으로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토라를 지키며 토라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저항이냐고요? 조금 후면 아우슈비츠행 기차는 가스실에 도달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생애 최대의 힘을 다하는 대항을 할 것입니다. 그 대항은 처절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가에는 하나님을 부른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스실 밖에서는 나치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짚고 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열방의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 유대인, 우리의 이웃인 그들을 몰살시키는 나치에 침묵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묻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티비히 보호만,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비서이자 나치당의 수장으로서 마르틴 보호만은 제3제국 내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자살했을 때 보호만은 총통 벙커에 있었다. 그의 유해는 1972년에 발견되었지만 신원을 알 수 없어 그 시신을 1988년 DNA 검증을 거쳐 보호의 시신임을 확증했다. 그는 베를린을 통해 붉은 군대를 피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10명의 아이를 낳았고 9명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마르틴 아돌프 보호만. 마르틴 아돌프 보호만은 루트비 보호만의 가장 유명한 자녀로 그는 1930년 4월 14일에 태어났다. 아버지의 나치 과거에 대한 폭로가 알려지자 어린 마르틴은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1958년 그는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70년에 사제직을 떠났다. 그는 나중에 신학교사가 되어 신학을 가르쳤고 은퇴한 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만났다. 그는 2013년에 사망했다. 요제프 맹겔레.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SS 나치 친위대의 의사 요제프 맹겔레는 아우슈비츠의 의사로 유대인들의 생사를 결정하여 가스실에서 살해될 희생자들을 선택했다. 유대인들에게 비열하고 치명적인 의학 실험을 수행하여 악명이 높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가명으로 살았다. 전범자로 지명수매된 그는 1979년 브라질 베르티오가 해안에서 수영을 하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그의 유해는 1985년 법의학 조사에 의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1939년 7월 28일 맹겔레는 아이린 쉔바인과 결혼하여 유일한 아들인 롤프가 1944년에 태어났다. 롤프 맹겔레. 요제프의 아들 롤프 맹겔레는 1977년 상파울루의 은신처에 있는 아버지를 몰래 방문했다. 롤프는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잔인한 모든 행동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 롤프는 나중에 도망친 그의 아버지의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저는 결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인리히 힘너. 나치 정권의 가장 두려운 구성원 중 한 명인 하인리히 힘너는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실무를 주도한 최고 책임자로 나치 강제 수용소와 학살대인 특수작전 집단을 창설한 사람이다.
힘러는 1945년 5월 영국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힘러는 1928년에 마르가르테 보댕과 결혼하여 1929년에 딸 구두룬을 낳았다. 구두룬 힘러. 하인리히는 그의 딸 구두룬을 푸피 또는 돌이라고 부르며 매우 예뻐했다. 아내 마르가르테는 국가사회주의자 나치당이었으며 격렬한 반유대주의자였다. 구두룬 역시 결코 나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만년에 그녀는 전직 SS 나치 친위 대원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단체인 스틸 힐퍼, 침묵의 원조에 소속되었다. 그녀는 힘러의 기억을 소중히 여겼고 그녀의 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다. 구두룬 힘물러는 2018년에 사망했다. 한스 프랑크. 한스 프랑크는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로 나중에 나치당의 법률 고문을 역임했다. 그는 결국 점령된 폴란드 영토의 총독이 되었다. 프랑크는 뉘른베르크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했다. 한스 프랑크와 그의 아내 브리짓은 1939년 3월 9일에 태어난 니클라스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다. 니클라스 프랑크. 한스 프랑크의 아들인 니클라스 프랑크는 언론인이 되었고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라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다. 그 책에서 그는 프랑크의 행동의 사악함을 완전히 비난했고 그의 기억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요제프 괴벨스. 아돌프 히틀러의 가장 가깝고 가장 헌신적인 학자 중 한 명인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당의 수석 선전가였고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선전부 장관이었다. 1945년 5월 1일 괴벨스와 그의 아내 마그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비열한 유아 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 부부는 6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들의 이름은 히틀러에게 충성하기 위해 모두 H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었다. 괴벨스의 자녀들. 붉은 군대가 독일 수상실에 접근하자 마그다 괴벨스는 시한 화합물을 사용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살해하기로 결정했다. 마그다의 첫 번째 결혼에서 자란 아들인 하랄드 크반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크반트와 그의 이복형 허번트 크반트는 결국 아버지가 물려준 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의 지분은 이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아돌프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의 주요 조직자들 중 한 명이었다. 1960년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 아르헨티나에서 잡힌 아이히만은 나는 나치의 명령에 단지 따랐을 뿐이며 나는 책임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나치 전번 재판에서 대량 학살에 대한 유죄를 받아 1962년 6월 1일에 라물라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1935년 3월 21일 아이히만은 베로니카 리블과 결혼했고 4명의 아들 클라우스, 호르스트 아돌프, 디테 헬무트, 리카르도 프란시스코를 낳았다. 아이히만의 막내 아들 리카르도 하이히만은 자신이 아버지를 처형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들 리카르도 아이히만은 아버지 아이히만이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책감 부족이 가족에게 곤란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후 리카르도는 2020년까지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서 교수로 일했다.